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별장처럼 지낼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주 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쉬운 소형 주택을 주로 찾으십니다. 그런데 주택 짓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소형 주택을 짓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현장 건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소형 주택을 짓는데 가장 좋을까요?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른데, 비용을 절약해서 짓기를 원하신다면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현장 건축의 경우 소형 주택인데도 막상 지으려고 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건설업체 입장에서 자재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큰 평수에 비해 비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작은 집이라고 해도 화장실, 싱크대 등 인테리어를 위한 공정도 해야 하고 건물 골조를 세우기 위한 공정도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목수가 화장실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자를 모두 불러야 하는데요. 인건비 투입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자재가 조금 덜 들어간다는 차이만 있기 때문에 같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한다고 하면 소형 주택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은 평수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예로 들면 세면대도 있어야 하고 변기도 있어야 하고 수납장도 있어야 하는데 작은 공간에서 그 모든 작업을 하는 게 넓은 공간을 작업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가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동식 주택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택을 공장에서 완성한 다음 설치 현장으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구조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이동을 하려면 화물 트럭에 실어 옮겨야 하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로만 제작이 가능하고 건물의 폭도 3.3m를 넘기 어렵습니다. 10에서 12평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폭 3.4m에 길이가 10에서 12m인 기다란 구조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큰 주택을 짓고 싶으시다면 조립식 주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이동식 주택처럼 여러 채의 집을 공장에서 만들어 설치 장소에서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 집을 만들 수 있지만 비용을 절약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4채의 집을 이어붙인다고 하면 4채를 옮기기 위해 각각의 차량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서 조립하기 위한 작업 시간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동식 주택의 장점인 비용 절감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장 제작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주택은 소형 주택을 지으실 때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채짜리 이동식 주택인데요. 저희 전시장에 있는 한옥처럼 두 채를 이어붙인 15평 정도 되는 주택도 괜찮습니다. 화물 트럭 한 대로 옮길 수 있는 소형 주택은 얼만큼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5톤 화물 트럭으로 옮길 수 있는 주택 최대 길이는 9m이고 저상 트레일러로는 11m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화물 트럭 하나로 옮길 수 있는 9m 주택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거제도에 설치된 모델이 9m인데요.
이 모델은 4-5번을 변형시킨 디자인입니다. 출입문을 중앙에서 좌측으로 빼고 주택 하단 부분을 현무암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락도 있는데요. 크기는 확장형이고 높이를 높였습니다. 측면에는 픽스 창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 창을 통해 보는 경치가 멋질 것 같습니다. 촬영할 당시에는 아직 주변을 다 꾸미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방을 만들지 않으셔서 구조는 원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6평 농막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더 넓어 보입니다. 실내 마감은 원목 루바입니다. 주방과 화장실은 다락 아래에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싱크대는 기본형으로 하셨습니다. 화장실은 미닫이 문이고 크기를 키웠습니다. 세면대 옆에 공간이 있어 샤워하기 충분합니다. 다락은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확장형 다락은 보시는 것처럼 성인 3-4명이 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누워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크기입니다. 돌출형 다락은 처마 포함 최대 1m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이 크기가 최대한 확장한 크기입니다. 높이도 높일 수 있는데요. 평균 1.5m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전체 높이가 4m가 넘고 다락 높이가 평균 1.5m를 넘으면 다락이 아닌 2층으로 간주됩니다. 다락을 최대한 높이면 지금 보시는 높이 정도 되는데요. 성인은 허리를 숙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이고 어린이들은 충분히 서서 다닐 수 있습니다. 아늑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딱이죠. 실제로 전시장에서 가족분들이 구경 오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다락을 높이면 9m 모델이라도 5톤 화물 트럭으로는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이동 중 전깃줄이나 터널, 다리 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저상 트레일러로 운반해야 합니다. 주택 2채를 이어붙이는 15평 정도 되는 집은 어떨까요? 기역자 모양의 찜질방이 있는 한옥 모델이 있습니다. 전시된 모델은 처마가 길게 나와 기둥이 서 있고 툇마루도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 처마를 길게 빼면 전체 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실내 크기는 얼마 정도일까요? 구조는 작은 방 2개와 아담한 크기의 거실, 싱크대, 화장실이 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 보실까요? 거실은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체감 크기가 다르지만 작은 소파와 같은 가구를 두기에 충분합니다. 창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전면창은 베란다 확장창을 적용했습니다. 전망이 좋은 곳이라면 바깥 풍경을 즐기기에도 좋고 창문이 크기 때문에 실내가 탁 트여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앞에 툇마루를 놓는다면 창문으로 드나들기도 편리하고요. 작은 창문을 원하신다면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내 마감은 편백 루바와 황토입니다. 안쪽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창문이 마주보고 있고 거실과 마찬가지로 폐열 유리창의 한지창입니다. 크기는 성인 3명이 꽉 차게 누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찜질방이 있는 공간인데요. 한지문으로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변기, 세면대, 샤워기가 있습니다. 세면대 옆으로 공간이 좀 있어서 샤워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 크기입니다. 화장실 옆에는 주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환기가 잘 될 수 있게 창문 2개가 있고 기역자 싱크대가 있습니다. 수납 정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부장에 더해 상부장이 있고 매립형 쿡탑도 있습니다. 이 방은 찜질방인데요. 다른 방과는 다르게 턱이 높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높이가 다른 이유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설치된 아궁이에 불을 떼면 겨울에 따뜻하게 황토찜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 크기는 아까 보신 작은 방보다 좀 더 큽니다. 정면에 보이는 창문 방향으로 길게 누우면 4명 정도 누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